메트로 신경외과 원장 홍석환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증상과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디스크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정식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서요. 척추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추간판에서 이제 추핵 부분, 쉽게 말하면 추간판을 찐빵이라고 한다면은 안에 있는 팥 부분에 해당하는 추핵이 이런 식으로 밖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면서 생기는 신경 질환입니다. 이제 신경이 눌려서 그 담당하고 있던 부분에 감각, 근력, 통증까지도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단순하게 이제 추간 관절,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관절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감별할 수 있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허리 디스크와 구분을 해줘야 되는 질병인데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으로 이제 갑자기 요통이 생긴다.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몸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걸으면 걸을수록 통증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허리 디스크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방사통, 통증, 불편감, 감각 이상이 온다라고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증상과 임상상을 통해서 의심을 하고 MRI를 통해서 실제 신경이 눌렸나를 확인을 하는 식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는다면은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 공간이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보다 줄어든 것을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연조직, 뼈를 제외한 조직들을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근육, 신경, 그리고 물, 지방 이런 이제 연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조형을 하고 조형을 또 안 하고 하면서 그 차이를 또 구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MRI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병원에 와서 디스크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 그럼 수술해야 되나요? 대번 이렇게 다들 물어보시는데 보통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수술은 그닥 이제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한 90% 정도 가량에서는 수술 없이 자세 교정, 체중 감량, 운동 치료,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경막외 주사라든지 이런 주사 치료들을 통해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같은 부위에서 두 번, 세 번, 여러 번 재발을 한다라든지 증상이 너무나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혹은 증상이 양쪽으로 심하게 오거나 소변 관련해서 증상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응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가 보다 이제 각광을 받고 수술은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는 경향이 많이 강하긴 하죠. 그게 이제 올바른 치료 방향이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체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충격을 넣으면서 혈류를 좋게 함으로써 발생되었던 염증 물질로 인한 화학 반응을 빨리 씻겨 내려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튀어나온 추간판이 신경을 눌리는 어떤 물리적인 증상인데 왜 무슨 화학적인 물질을 얘기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디스크가 물리적으로 누르는 것 추가적으로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사이토카인 화학 물질들 때문에 더 신경이 자극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할 때에도 정제된 생리식염수로 염증 물질들을 씻어줌으로써 치료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는 방식의 치료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디스크의 증상을 100% 다 사라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주사 치료라든지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사통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특정한 자세를 취하면은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 자세를 취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상하게 구부정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 좌우 대칭을 맞추고 수축되어 있던 긴장의 근육을 풀어주고 신장시킴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자세 때문에 추액이 튀어나오는 것도 있지만 척추와 척추 사이에 부과되는 무게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추액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등 후방 척추 기립근과 관련된 근육들의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치료에 좋은 효과를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는 방사통, 허리부터 다리까지 쩌릿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협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가 터질 것 같다, 쥐가 난다 이런 식으로 흔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운동량이 늘어날수록 점점 증상이 심해진다. 허혈성 질환이기 때문에, 혈류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더 많은 혈류가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증상이 심해진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병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전에 갈 수 있었던 보행 거리보다 보행 거리가 점점 줄어든다. 이제 심한 운동을 제외한 필요한 운동은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운동을 해 주셔야만이 퇴행성 변화나 협착증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력과 이제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를 시켜주고 골다공증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걷는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하는 운동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살면서 이런 병이 한 번도 오지 않으면서 인생을 끝마치는 건 거의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의의 관리와 꾸준한 운동 그리고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최소화하고 최종적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면 수술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고 더 남은 인생의 퀄리티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인생을 사는 게 가능하다. 무조건 병원에 오면 대번에 수술하라고 한다, 침습적인 치료를 하자고 한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의 추세 자체가 보존적인 치료들, 조금이라도 덜 침습적인 치료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좋은 치료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